시진핑 주석 쪽이 좀 더 유리하게 승부를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중국이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계속 관세를 높이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미국에서 원하는 걸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아무것도 지금 받아주지 않고 지금 버텼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값이 오르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 수요자들의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출근하면서 푸셔앤접 하고 싶은 분들 너무 많았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코를 쭉 빠뜨리고 있던 애플, 테슬라 날아올랐는데 미국과 중국이 일시적으로 관세 대바겐세일하고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90일 동안인데요. 오랫동안 고전했던 M7 일단 올랐는데 이러다 말지 쭉 가게 될지 국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도 오늘따라 유독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지신 것 같은 건 저의 어떤 마음속 필터인가요? 네, 마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어쨌든 종전 선언을 하면서 타결이 됐는데 뭐 최종 타결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로 서로 관세를 내려줄지 이사님은 예상하셨어요?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는 관세를 올려가면서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1년 반에 걸쳐서 있었고요. 이번에는 관세를 처음부터 굉장히 높게 해놓은 상태에서 낮춰가면서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렀던 그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거고 네. 이후로 점차로 낮춰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율을 30%로 했다는 것은 보편 관세를 10%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국가들 똑같은 거고요. 네. 다른 국가들이 지금 90일 지금 일단 유예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30%인데 펜타닐 관세 20%라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사실 관세를 원위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100% 이상 낮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원위치 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원복이네요. 예, 원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박용으로 쓰고 다른 걸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하다가 실패한 거냐?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 진단은 어떠세요? 하다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은 사실 진짜 원했던 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더 크게 원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빨리 후퇴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요번에 합의를 하면서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버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양쪽 다 자기가 이겼다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중국의 얘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 쪽이 좀 더 유리하게 승부를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중국이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계속 관세를 높이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미국에서 원하는 걸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아무것도 지금 받아주지 않고 지금 버텼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값이 오르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 수요자들의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대로 관세를 더 낮춰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90일 유예라고 했지만 그 사이에 아주 뭐 특이한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관세는 처음에 절러놨던 보편 관세 플러스 10% 부분은 그냥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관세들은 협상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펜타닐과 관련해서 좀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액션을 하면 20% 걷어내고 그렇게 하면 10대 10이니까 서로 균형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10%에서 상호관세 25%잖아요. 네. 그 25% 지금 현재는 유예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상호관세 다 없앤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10%만 남는 거죠. 아니 중국을 기본요금 택시 미터기 기본요금만 네. 남기면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보다 장사하는 규모가 훨씬 적은데 뭐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런 나라들 생각하면
아, 중국이 기본 요금인데 우리가 할증이야? 이렇게 나오면 품목 관세를 하겠죠. 그렇죠. 예, 품목별로 따로 규제하거나 이제 관세를 매기는 그런 작업이 이제 추후적으로 나타나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단 90일의 시간을 벌었는데 예.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장이 되게 좋을 때도 어젯밤처럼 단기에 급등을 하면 조정이 좀 나오잖아요. 네네. 오늘 애프터에서도 살짝 조정이 있던데 예.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정신 좀 차리고 나서 아,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당장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또 내려갈까요? 일단은 하락할 때도 급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할 때도 급하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정이 깊은 하락을 하면서 요번에 반등을 마무리하고 다시 하락으로 갈 수 있느냐 가는 분위기냐 그렇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주식시장이 참 웃기는 게 4월 2일 날 관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위까지 다 지수가 지금 다 올라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수준으로 다시 갔어요. 예. 네.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5,844포인트니까 신고 지수가 4.4%뿐이 안 남았어요. 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4.4% 가면 신고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어리지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신고 지수 이후부터 떨어졌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더 좋아진 상황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네. 수급전 논리에 의해서 급락했고 그 급락에 의해서 밑에서 매수세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악재를 반영하면서 시장은 올라왔고 그 악재가 추가적으로 더 큰 악재로 작용이 되냐 2018년처럼 관세율을 높이면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이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모멘텀에서 하락의 모멘텀이라 하면은 경기 둔화인 것이고 상승의 모멘텀이라 하면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들인 거죠. 그런 정책들을 트럼프는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감세 정책 그리고 금융시장의 금융 완화 정책. 네. 규제 완화 정책 그게 있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에서 어느 쪽을 더 무게를 두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재는 진짜 온갖 악재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경기의 반영은 시차를 두고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돌발 악재의 반영은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빠르게 회복을 하거든요. 이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100일 좀 넘었고 그러니까 이제 3개월도 안 됐고요. 막 한 3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네.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100일 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취임 연설에 그런 말씀을 네. 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관세 발효하고 나서 얼마 됐냐면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러네요. 해방의 날로부터 한 달 좀 지났어요. 예, 한 달 좀 넘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격에 의해서 요즘에 이제 워낙 많은 뭐 방송 보고 유튜브 보고 기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세상이 확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네요. 네. 오전 충격, 점심 충격, 저녁 충격에 심야 충격까지 받으니까. 그렇지만 네. 실은 올해 한 해만 보더라도 불과 2, 3개월뿐이 안 지난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이건 이벤트에 의해서 빠졌다가 올라온 거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시장은 추정하면서 갈 것이고 그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를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이사님.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쇼맨인데 네. 지금 취임한 지 100일 좀 지났는데 네. 쇼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본인 입장에서. 네. 근데 관세에서 보여줄 수 있는 클라이막스 보여주고 이제는 네. 기승전결해서 결로 가버리면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어떤 카드를 가지고 쥐고 많죠. 흔들까요? 다른 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노벨평화상 받고 싶어 하니까. 그거는 제가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일단 저는 하반기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그것도 기류가 싹 바뀌었어요. 예, 예. 주말 사이에. 예. 네, 조만간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마도 그것을 가장 크게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을 하는 것이 전 세계 글로벌리 GDP 성장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인프라 투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경기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뭐 감세 정책이나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파월 의장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게 금리 인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물가에 대한 걱정이 좀 없어지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주식 시장은 통화 환율이 그 국가의 통화 환율이 강세가 되거나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 속에서는 항상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은 그 두 가지가 맞춰지는 지금 환경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최근에 기자회견할 때 했던 발언들을 보면 관세 정책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까지는 스탠스를 못 정한다 이쪽이었으면 90일 동안은 일단 변경이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궁금한 게요, 이사님. 네. 미국 경기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그 온도계가 네. 보면 소프트 데이터라는 게 있고 하드 네.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하드 데이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통계들이고 네네. 소프트 데이터는 미국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서베이 결과인데 네. 이 두 개 사이에 간극이 되게 커요. 뭐 큽니다. 아주 어느 큽니다. 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코노미스트들이 다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했던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실물 지표의 경기 지표는 사실은 꺾이기 시작을 해서 네. 이미 꺾였습니다. 2022년부터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좋은 상태였고 그리고 심리 상태는 좋은 상황이니까 수급이 이끌어졌던 거죠. 지금 역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어딘가 잘못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건 분명히 그렇죠. 맞는 하나의 거거든요. 현상의 두 개의 분석이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좀 약하게 보거나 이코노미스트의 분들의 관점 또는 뭐 아카데믹하게 이제 석학분들이 보는 관점은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이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실물 경기가 꺾일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심리 지표 이런 부분들로 같이 꺾이면서 내려올 것이다. 이미 실물 지표에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실물 지표라는 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소프트 지표를 믿고 갈 수는 없다. 실물 지표를 확인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프트 데이터가 좋은 게 맞나요? 소비자 심리 지수 네.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요즘에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를 하기를 우리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지표들을 보면은 버틸만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만 바라보고 제가 약간 섞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섞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 지표들만 바라보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경기 둔화에서 침체기로 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석학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것은 그렇게 가는 과정이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떻게 태도가 좀 달라질까요? 관세 문제를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일단 매듭을 한번 지었으면 네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로 좀 전향적인 자세 보여줄까요? 일단 물가가 요번에 오늘 CPI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파월 의장은 일단 지금 물가만 생각하고 그리고 경기는 둔화되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네.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시절에도 파월 의장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때도 금리 인상을 초반기에는 했었고요. 나중에 팬데믹 맞으면서 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경기에 연동하면서 파월 의장이 정책을 쓰는 것이지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을 지금 90일 유예한다라는 거죠. 중국은 어제부터 이제부터 90일이고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제 90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90일 동안의 파월 의장을 뭘 할 거냐를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하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은 뭐 안 좋을 때는 굉장히 경기에 대해서 전망이 안 좋을 때는 세 차례 네 차례 금리 인하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 두 차례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를 하는 기조는 분명히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미중 간의 협상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어제 저희도 예상은 했거든요. 네네. 이게 미국에서는 항상 잘 된다고 하니까 미국 말은 솔직히 안 믿었고 네. 중국 현지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떠들썩한 거 보면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 주에 15일 날 이제 제이미슨 그리어도 한국에 오고요. 어떻게 한국은 협상이 미국과 좀 어떻게 잘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저는 뭐 주의성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까지의 경과 상황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10% 보편관세는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10% 보편관세까지 싹 없애면서 완전히 없앤 정도로 후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현 미국의 행정부가. 체면이 있죠. 예. 그래서 네. 그건 둘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상호관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다 없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일본처럼 먼저 했느냐 늦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네. 거의 대부분 상호관세는 다 그냥 원위치해서 없애는 걸로 가되 그걸 빌미로 삼아서 다른 것들을 이끌어내려고 하겠죠. 뭐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방위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환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별, 그러니까 이걸 품목별이라고 관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품목별로 이제 관세 부과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편관세는 두고 상호관세는 거의 대부분 없애면서 상호관세를 없애주는 대신 미국이 얻어낼 거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협상하는 것이지 상호관세를 우리가 더 많이 주어서 우리가 안 주어서 상호관세 없앤다 안 없앤다 이런 부분은 이미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무역 협상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이번 달 1일하고 2일에 워싱턴에서 한미 간의 국방 차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자리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10배 가까이 올려줬으면 좋겠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해 10월에 한 합의는 이거 원점 재검토하자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러면 최후의 순간에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서 방위비를 올리려고 할 때 그 5년짜리잖아요. 한 번 합의를 하면 그거 좀 넉넉하게 주고 관세를 사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관세는 최대한 방어를 하고 아니면 관세를 좀 올려주고 말도 안 되는 방위비 증액 안 된다. 우린 그 전략이 좋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근데 관세 부분은 저는 웬만하면 다 없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세를 낮춰주면서 우리가 방위비를 또 올려주겠다라는 카드는 좀 아닌 거라고 저는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보다는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협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하고 상호관세하고 품목별관세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하고 있지만 못 건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는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중국을 규제하고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우리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은 우리의 반도체 칩을 기본적인 근간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분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원하는 것이 조선 그리고 항공의 MRO 뭐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중국을 배제하고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탑 티어에 중국
만약에 배제하면 우리뿐이 없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갑자기 어제 그렇죠. 급히 일본이 있죠. 우리도 미국 MRO를 돕기 예. 위해서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예. 해서 한화오션 같은데 주가 쭉 빠졌거든요. 예, 네. 오늘도 좀 약세인데 예. 그런 게 우리나라 조선이나 조선주의 악재가 되진 않아요? 뭐 단기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그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산업이 우리한테 왔고 우리의 산업이 중국으로 갔고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긴 결심한다고 갑자기 잘할 수는 갑자기 없어요. 뒤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줄 건 주고 더 주고 그러면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방위비에 대해서 뭐 전혀 물론 우리는 이미 의회에서 국회에 이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원점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강경하게 나온다면은 뭐 일부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네. 뭐 그렇게 10배까지 뭐 그런 부분은 일단 협상을 위해서 질러놓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저런 관세 협상 그리고 우리 관계가 좀 변할 것 같다는 소식 속에서 투자자들이 진짜 헷갈리는 게 국내장에서 예. 그동안 관세 전쟁 방어주라고 했던 조선주가 어제 꽤 흔들렸고 네네. 그 리밸런싱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반도체로 가야 됩니까? 수급이 좀 바뀌는 거죠. 반도체는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글로벌 제조 PMI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기의 바로미터를 구리로 본다, 뭐 아니면은 우리 무역의 그 지표들을 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느냐 좋아지느냐의 그 가장 밑바닥에는 제조 PMI를 보는데 그 제조 PMI가 연동하면서 반도체가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는 지금의 산업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소위 말하는 쌀이라고 표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의 부분은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이제 되면서 잘 되면서 결국은 경기 둔화보다는 다시 좀 좋아질 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된다면 시장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면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맞는 섹터로 또 주도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면 그쪽으로 일부 계속해서 옮겨가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동안에 계속 우리 시장에서는 방산주, 조선주, 화장품주, 그렇죠. 뭐 엔터주 일부 종목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고 글로벌리 경기가 둔화될 거라 생각하면서 일부 종목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만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쏠림 현상이 지금 일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만큼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이게 확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양다리 세다리 문어다리 전략이 좋겠네요. 이럴 때는. 그럼 끝으로 M7은 어떻게 계속 갈까요 이제? 미국 시장은 요번에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에서 30% 물려도 아무 걱정 없다. 미국 주식 네버다이. 예, 우리나라에서 30% 물리면 잠도 못 잔다. 아, 그러면 답이 없죠. 예, 이번에 또 그런 걸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이 참 답답한 국면이고 오늘도 지금 답답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시장에서 M7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성장주로서 네. 미국의 분위기만 좋아진다면 여전히 수급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